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총리를 지명을 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였죠.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로 지명을 했어요.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 이렇게 되니까 뭔가 분위기가 두 가지 큰 흐름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하나는 경제통이라는 사실이요.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잖아요. 통상산업부 차관, 재정경제부 장관, 그리고 국무총리를 지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주미대사도 지냈습니다. 주미대사. 한국무역협회 회장도 지냈고요. 이런 어떤 경제에서 풍부한 경험, 아마 이 풍부한 경험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눈에 들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핵심이 경제 문제잖아요. 경제 문제.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에 대한 방점이 있으니까 국무총리로서 경제인을 선정하는 게 맞다. 그런 측면에서 경제통이 지명이 됐다. 이렇게 보이는 게 한 축이고요. 또 하나의 축은요. 보시는 것처럼 출생이 전북 전주입니다. 전북 전주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172석이에요. 그야말로 거대 공룡 여당이고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거대 공룡 야당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국무총리가 청문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이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이 청문회 통과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가 청문회를 통과 못하고 쉽게 말하면 낙마한다면 또 이것만큼 국정 동력을 떨어뜨리는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호남 출신을 또 선정을 한다는 게 아마 청문회 통과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카드, 그런 카드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게다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요. 이게 좌쪽의 정부에든 우쪽의 정부에서든요. 쉽게 말하면 좌우를 넘나들면서 지금 뭐 경제 관료도 했고요. 국무총리도 했고요. 또 그러면서 미국 대사관, 주미 대사관도 했고요. 한국무역협회 회장도 했으니 아마 이런 것까지도 크게 지금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아마 큰 카드가 됐을 겁니다. 사실 말입니다. 지금 경제 자체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요. 이 경제가 어디로 갈란지 진짜 아무도 몰라요. 대외 상황도 대내 상황도 다 어렵습니다. 대외 상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바람에 이게 전 세계의 어떤 원자재 가격의 폭등을 몰고 왔고요. 이 원자재 가격의 폭등이 결국은요. 인플레이션을 계속 유발시킬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여기에다가 중국이 러시아를 돕는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미국은 곧바로 중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또 충격은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대내 상황도 아직까지
실물 경제가 지금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얕아요. 현재까지는 부채가 떠받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채가 마냥 떠받칠 수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부채가 떠받치는 것은 정부가 계속 돈을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통이 국무총리가 되고 또 경제부총리와 합심해서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간다. 이런 큰 메시지를 준다는 차원에서도 저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제통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지금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덕수 이 개인의 경쟁력도 그 어느 때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설화에 어떤 자녀가 없고요. 오로지 이 일에 매진하는 그런 모습, 그게 또 이분의 장점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요. 미국 하버드에서 경제학 박사를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정파에 관계없이 말입니다.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으로 인정받았다. 그런 평가가 계속 있었거든요. 진짜 의외의 카드였는데요. 그 의외의 카드가 지금 현재 특별하게 악재로는 작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경제와 안보가 하나 되는 시기에 바로 경제통이 국무총리를 지금 맡는다는 사실, 정치인이 아니라는 사실만 하더라도요, 여기에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안도를 할 수 있다고 할까요? 아마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게다가 청문회도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대선에서 0.73%포인트 초박빙으로 이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거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덕수의 카드가 아주 다목적으로 절묘한 카드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요. 내가 국무총리가 된다면 쉽게 말하면 수락을 하면서 말입니다. 4가지를 내세웠어요. 4가지. 제일 첫 번째가 자각력이에요. 스스로 우리가 강해지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강해지는 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우크라이나에서 봤잖아요. 평화 해봤자 결국은 강력한 무기 앞에서 지금 엄청나게 쓰러지는 그 상황을 우리는 다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각력이 없다는 것은요, 오히려 우리를 더 망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본인도 주미대사를 직접 했고요. 그러면서 외교적인 자강, 국방에 대한 자강, 이 자강에 대한 이야기, 뭔가 설득력이 있는 듯한 그런 이야기가 보이고요. 또한 재정은 최후의 보루다.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이야기도 아주 강력하게 꺼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 돈 퍼준이라고 정신없었습니다. 지금 이거요.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 신인도에 대한 문제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동안 멋모르고 곳간 활짝 열어놓고 풀어줘서 말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 방법에 대한 것도 아마 앞으로 국무총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국제수지도 지금 말도 못하죠. 작년 12월에 수출이 적자가 났죠.
1월에는 최대 적자가 났습니다. 2월에 살짝 흑자가 났지만 3월에 2008년 이후로 처음으로 적자가 나는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수지에 대한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것도 심각하게 보이고요. 여기에다가 생산력이라는 단어까지 하나 내놨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이 올라가고요. 주 52시간제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게 생산력을 기르지 않으면 우리가 생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상생의 어떤 노화 사가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잡아서 생산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 많이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우리 경제 전체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우려를 서서히 불식시켜 나가는 그런 뜻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나이가 이제 75세예요. 그런데 요즘같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연 75세의 나이로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또 의문점은 생기기는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 나이 때문에 올 수 있는 상황 판단,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국정 동력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 허약해 빠진 나라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워낙 퍼준 나라 곳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아마 이런 고민들이 함께 녹아 들어가서 한덕수라는 카드를 사용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해 왔던 것들 있잖아요. 이 자강이라는 이야기, 여기에다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이야기, 생산력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곧바로 튀어나오는 걸 보면 말입니다. 그만큼 경제를 앞으로 더 강화해서 우리에게는요, 뭔가 좋아지는, 지금 경제가요, 그 어느 때보다 어렵거든요. 바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어떤 식이든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에는 경제통이 필요했고요. 그 경제통이 이번에 아마 이렇게 후보자로 지명이 된 것은 아닌가,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안팎으로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한번 두고 볼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기왕 시작하는 거 가장 큰 힘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 경제에 어떤 길잡이가 됐으면 하는 게 바람 중에 또 하나의 바람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백전노장의 어떤 경제통 총리가 우리의 기대치를 많이 저는 이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게 경제 자체가 많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는 아마 능력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좋은 방안들이 나와서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